알겠습니다. 또 여러 의견이 다른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출연했던 박상용 대북송금 수사 관련된 관련된 당당 그 검사가 박상용 검사인데 어제 저희 그 이번세 강펀치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서민석 변호사 청주시장 출마를 지금 원하고 있죠. 민주당 공천으로요. 최근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로 임명이 됐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진술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뭐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그 진술을 받은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인데 서민석 변호사가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있어서 그 논란이 생겨서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민석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회유했고 압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어제 나와서 그런 적이 당연히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서민석 변호사가 나에게 요청을 했다. 변론 형태로 요청을 했다. 이재명 도지사를 주범, 이화영 부지사를 종범격으로 판단해서 요율해서 기소를 해달라. 왜냐하면 이렇게 특가법을 또 적용하지 말아달라. 특가법을 적용하면 이게 징역 10년 넘어가고 쭉 넘어가니까 그래서 종범격으로 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로 적용해달라라는 제안과 변론까지 했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와서 검찰의 회유가 있어서 본인이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짓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만만한 게 검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술자리 연합 파티 이것도 지금 알면 알수록 취재를 하면 취재를 할수록 이걸 주장하는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말이 다 달라요. 주원이 있잖아요, 주원이. 네. 5월부터 9월까지 시기도 안 맞고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서 기소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입만 댔는데 그게 소주인 줄 알고 입을 안 댔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흰색 소주컵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불풍한 병이라고 했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서민석 변호사가 또 검찰 탓하면서 본인의 어떤 회유 가능성을 또 다시 한번 책임을 전가한다는 게 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 전 이게 정권이 지나면 분명히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연합 회유 술 파티 이거 없었어요. 100%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때 그런 뭐 가정의 사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뭔가 궁지에 몰리게 했다? 또 그것도 아닌 게 그 당시에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였잖아요. 설주환 변호사는 그때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었어요. 본인이 검찰 내지는 피고인을 회유해가지고 볼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공공하지만 정권이 지나면 반드시 많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별로 말씀을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 박상용 검사가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190여 회로 하는데 그런 검사면 공직자답게 이 수사를 했으면 돼요. 근데 190여 차례나 김성태라든지 이화영 부지사인지 아무런 근거도 조사도 안 남기고 녹음도 안 하고 불러가지고 그러면 검찰청에서 뭘 했냐 이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 왜 불렀는지 조서도 없고. 그러니까 연어회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주장이 먹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왜 190여 차례나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뭘 했는지 증언 조작, 증거 조작 이게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금 정동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많은 부분에 의혹이 있는데 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얘기를 못하나. 현직 검사가 지금 대검에서 나온 그런 어떤 발표나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무원이 인터뷰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럼 결국 공신력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가 됐든 결과를 내서 무죄든 유죄든 징계를 하든 이제는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고검에서 그 관련된 TF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검사들을 이번에 인사를 해가지고요 다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결과물을 이제 내야지. 자꾸 정권이 바뀐 지도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결론을 내야 되죠. 결론은 이제 나는 것 같아요. 예, 결론을 내고 박상현 그러고 나서 검사도 해야지. 몰랐다. 박상현 검사도 몰랐고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니 그렇게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한다고 근데 언론 보도가 연어 회수 나와요. 파티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연어는 있었고 예. 연어 덮밥은 있었고 예. 연어 덮밥은 있었고 술도 들어갔는데 검사조차 몰랐다. 요런 식으로 결론은 아니, 제가 낸다는 만약에- 아니 보도가 그럼 있었어요. 연어 제가 한 말씀 드리려면 파티의 기준이 뭡니까? 파티에 아니 김성태 회장이 한 워딩 들으면 아이 짜장면 사준다고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요.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가 이렇게 뭐 돌아가셨지만 이화영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요. 이해찬과 이재명을 이끌어주는 어떻게 보면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화영의 진술이 자기가 소위 말해서 연어하고 소주 몇 잔 마시고 이걸 팔아 넘겼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보고를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법정에서 배우자가 소리 지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변호인이 바뀌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전에 지난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 민주당 배지들이 몇몇 찾아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 대속해서 당신들 그 자리에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녹취가 있습니다. 대속이 뭡니까? 대속. 누군가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대신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아니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라면 나를 팔아넘긴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전혀 나는 보고 안 받았는데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어르고 달랠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이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잘 보세요. 자꾸 민주당은 전체보다도 지역적인 걸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조사받을 때 외부에서 음식 먹어요. 짜장면도 시켜주고 모두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회유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건 배제한 상태에서 연어를 먹었다 소주 몇 잔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진술을 얘기했다 바꿨느냐. 근데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 소주 마시고 연어 먹었다고 바꿉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연어 술 파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연어 회술 먹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회유를 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검찰청에서 제소자가 연어 사고 술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어회 그리고 덮밥이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190여 차례의 그런 어떤 출정 기록이 있는데 제대로 뭐 증거 조사, 뭐 증언을 받은 정식 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이 사람을 끊임없이 뭔가 위력과 어떤 형량 거래를 통해서 증언 조작을 했다는 게 이쪽 핵심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뭐 연어하고 술 먹는다고 한 번 했다고 진술이 안 바뀌겠죠. 근데 계속해서 본인을 압박하고 가족에 대해서 압박하고 형량 거래를 시도하니까 진술이 바뀌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증언하지 않았어. 그 증언이 처음엔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190여 차례 검사들이 조사하면서 내용이 바뀌고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내가 회유받아서 그런 거짓 증언을 했다. 법정에서 밝힌 부분이잖아요. 저희 민주당이 먼저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한 부분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신빙성을 조사하고 실제로 연어가 들어갔으니까 그거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어 먹으면 배신해요. 그러니까 이 연어를 먹으면 성인이 됐는데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다라는 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아니 근데 김지현 거고. 대변인 얘기도 충분히 그 아니, 물론 있죠. 어차피 근데 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연어회 술 파티가 아니고요. 연어 덮밥이요. 덮밥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덮밥. 이제 두 번째 나오셔가지고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서울 고검 그 TF팀에서 수사를 했는데
연어 덮밥으로 결사 결과가 나온 모양이에요. 연어 덮밥. 이재명 대통령이 만 또 1,000원짜리 연어 이화영 덮밥. 부지사가 자기도 모르게 북한에다 쌀 10만 톤 보내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버렸다. 집행했다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10만 톤을 보냈나요? 보냈다라는 그 문서를 보냈어요? 공문을 10만 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쌀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보낸 얘기하는 게 적이 아니야. 네.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만 톤을 보내겠다라는 공문을 도지사 모르게 이화영 부지사가 몰래 찍어가지고 집행하게 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원래가 아니고 그게 대통령의 전결을 문서인지 부지사가 했다 이 얘기였고 대통령의 그리고 쌀을 문서인지- 보낸 적이 없어요. 쌀은 안 보냈어요? 쌀 보낸 적이 없어요. 얘기하는 건 대북 사주를 제재가 있기 딴 데로- 때문에 쌀을 보낸 적이 보내면 안 되죠. 왜곡하는 거야. 쌀 보낸 적이 없어요. 그대를 딴 데로 지금 돌리는 거고 네. 그 공문을 본인도 모르게 이화영 부지사가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냐고 전자문서인데. 그러니까 쌀을 안 그러니까 이거 보내셨대. 이재명 쌀안 대통령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어쨌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이렇게 오히려 변호인들이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된다라고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누가 믿어요? 이렇게 연어 먹고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다는 일단 제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재직했을 때 그 문 앞에서 제가 비서관이 있었는데 아, 저희는 쌍방울 김성태를 본 적도 없고 제가 약속을 잡은 적도 없고 전화 통화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뭐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뭐 몇만 장, 몇십억씩 기부한다고 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랑 협약식을 맺고 싶다. 사실 경기도지사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기업들이 오면 협약식 맺죠. 저희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희 좀 알아보니까 약간 뭐 과거에 사채업을 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본 적도 없고 뭐 전화는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한두 차례 한 적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북한에 방북하기 위해서 100억 원의 돈을 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도 안 가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사실 자체가 완벽하게 100% 날조됐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 진술이 나왔는지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한데 음. 저도 진짜 그게 굉장히 진술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미석 변호사를 정청래 대표는 왜 법률특보로 임명했을까요? 그건 이제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아시는 분의 뭐 사위인지 인척이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정청래 대표한테 특보로 추천을 했대요. 권준철 변호사는 또 왜요? 그러면? 전준철 변호사는 이상윤 최고위원이 음. 이제 추천을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 이력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면 전준철 변호사도 그렇고 또 김태훈 있잖아요. 김태훈 검경 수사 지금 팀장하면서 대전고검장 가 있는 김태훈. 예. 얼마 전에 대통령이 페이북에 글을 올리시면서 엄청 화를 내셨잖아요. 녹취 조작. 녹취 조작. 위례 신도시인데 윗분들에게 그렇죠. 그거 수사팀장이 김태훈이거든요. 김태훈 고검장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이거 본인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민주당 했던 입장에서는. 사람이면 김태훈을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김태훈을 그렇게 이 통일교 관련된 수사팀장으로 만들고 대전고검장까지 있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태훈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 정청래 대표는 자꾸 특보로 데려가고 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승진을 시키고 고검장 시키고 가장 중요한 이 통일교 정교일치 수사팀장까지 시키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당 관련된 인선은 네. 당대표가 모를 수가 있어요. 추천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대통령을 어떻게 위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과정에서 당대표가 모든 인사에 대해서 공직처럼 철저하게 검증을 못하니까 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 당직이 본인이 사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김태훈 검사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내용 처음 듣는 얘기예요. 꼭 가서 정성호 장관이나 저기 예. 조상호 그 정책 처음 부장한테 얘기를 해야 듣는 됩니다. 얘기인데 이거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근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조작했던 그거는- 사람을 그거는 저도 예.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지만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딱
아기들 찍어놓고 배제하는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매 특허입니다. 아니 항소 포기했다고 그 의견 내려갔던 사람들 윤석열 전매 특허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정성호 법무부장은 아니라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휘에 잘 따르면 그것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평가를 하고 쓰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니 저는 김 그렇게 대표님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소 포기 이렇게 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직급 낮추고 다 자천본에서 옷 벗기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니까 그거는 제가 타치 안 할게요. 하지만 김태훈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뭐예요? 증언록을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의 목을 다해서 칼을 들여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대통령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 그 통일교 수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렇게 겁이 아까 이제 나가지고.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항소 자제 관련해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냐? 아니 그 사람들은 사실은 검사장 승진하고 그때 집단 항명한 거잖아요. 집단 행동한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집단행위보다 나쁜 게 조작이잖아요. 아니 공무원이 그것도 고검장 검사장 정도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제가 집단 행동 그렇게 하면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참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 토론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진전을 해야 그게 진짜 건강한 토론인데 나는 받아들였어요.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김조 대변하고 저하고 토론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받아들였는데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김태훈 얘기 처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전해줘야 됩니다. 아니, 항소 포기 제가 30초만 쓸게요. 항소 자제라고 하면 안 될까? 항소 포기. 아니 저는 이게 뭐냐면 법치 포기지. 아니 저는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1심에서 부패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는데 1심에 항소 포기함으로써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대장동 일당 만배, 나무 7,400억 추징금 입이랑 주머니에 다 꽂아준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국민은 묻습니다. 대장동 일당 편이냐 국민 편이냐.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면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불러서 조인트 깔 것 같아. 너 때문에 내가 욕먹어.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탓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항소 포기는요. 검사는 수사해서 나쁜 놈 잡아다가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하는 거잖아. 근데 왜 1심에서 다 끝내버립니까? 말도 안 되죠. 최근에 제가 읽는 책이 있는데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이라고.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이라는. 좋은데? 어쨌든 대변인 역할에 충실한 거니까.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저 좋았어. 멋져.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네. 좀 세대가 맞아. 공유하는 그 가치가 맞기 때문에 대통령은 젊어. 우리 이길 총장은 건너갔어. 아주 젊어요. 우리 나 84야. 건널 우리 9살 차인가? 그러네요. 9살 그리고 차이야. 9살 차이면 같은 이길 세대예요. 총장이 정치적 구력이 높은 아, 사람. 그럼. 행정수장 다 겪었어. 맞아요. 많이 괴롭혔구나. 자주 좀 나오세요. 아이 그럼요. 네? 진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예. 또 뒤돌아서가 욕하면 안 돼요. 예? 거기 갔더니 뭐 쌍거만 물어봐 이러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이상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런 얘기 안 듣고 개엄한 게 윤석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럼 사과도 했잖아. HJ 대신. 난 항상 윤석열을 생각해요. 우리도 윤석열처럼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 타임에선 사과해야겠다.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결과 나오는데 내일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 거야? 좀 잘하는 걸 얘기하란 말이야. 내일이군요. 내일. 그 마패잖아. 윤석열 마패. 하여튼 오늘 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화기애애하게 이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조만간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김호지 대변인님 극우 방송과 함께. 모셔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원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은 목요일 고정 코너죠. 김영주님하고 조홍천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공지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금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유진우 의원이 1부 나오고요. 2부는 강전의 변호사와 개혁신당 문성호 청년 대변인이죠. 그렇죠. 대변인. 그냥 대변인. 아주 잘생긴 친구입니다. 매우 잘생겼죠. 이준석 대표가 엄청 이뻐하더라고요. 네.
좀 그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김지호, 김호지 대변인 감사드리고 두 분 이기인 총장님과 김기용 대변인 감사드립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오늘 강펀치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헬렐레 하니까 맞은 건 우리다. 이쁘게 아, 봐주세요. 쉽지가 않아. 아니, 제가 볼 때 맷집이 좋아. 제가 많이 김준건 교수님이 명언을 남겼어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다고. 그런데 저는 마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정권 하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많이 때리십시오. 저희가 감수해야죠. 아, 저는 강정기에 있다고 생각하죠. 더야 골라. 자, 이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